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을 사는 상황에서 필요한 표현을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업로드한 약국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사는 상황을 살펴봤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따로 처방전을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 상황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에피소드의 대본과 학습 자료는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소화제 하나 주세요. 효과 제일 빠른 걸로요. 증상이 좀 어떠세요? 토할 것처럼 메스껍고 머리도 아파요. 식은땀도 나고요. 속쓰림은 없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제일 괜찮으실 거예요. 이거 두 알이랑 액상 소화제랑 같이 드세요. 4,500원입니다. 여러분,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서 약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 가서 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예요. 어떤 약은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이 꼭 있어야 살 수 있고, 처방전이 없으면 못 사기도 해요. 보통은 효과가 강한 만큼 부작용도 강해서 의사의 지시가 꼭 필요한 약들을 살 때 처방전이 필요해요. 그런데 간단한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큰 문제 없이 사용하거나 먹어도 되는 약들은 보통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어요. 주로 감기약이나 소화제, 두통약 같은 흔한 약들은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요. 약국에 가면 일반 의약품은 이미 상자나 비닐에 포장되어서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에 창고형 약국도 생기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창고형 약국은 마치 마트에서 쇼핑을 하듯이 카트를 끌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약을 살 수 있는 대형 약국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국의 모습은 보통 병원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가게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창고형 약국이 생기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논란도 되고 있고요. 여러분은 자주 체하는 편이에요? 저는 가정 상비약으로 항상 사놓는 것 중 하나가 소화제고, 여행 갈 때도 꼭 소화제는 들고 가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를 소화불량이라고 하는데, 아마 소화불량은 사람들이 정말 흔하게 겪는 증상 중 하나일 거예요. 소화가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화에서 들은 것처럼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해요. 여러분, 메스껍다는 먹은 음식이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입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 토할 것 같은 느낌을 말해요. 너무 괴로운 느낌이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면 배가 아픈 증상인 복통이 있을 수 있고 식은땀이 날 수도 있어요. 식은땀은 날씨가 덥지도 않은데 몸이 아프거나 긴장해서 나는 땀을 말해요. 이것 말고도 소화가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진짜 다양해요.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하기도 하고 진짜 토하기도 해요. 저는 전에 급체로 응급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체했을 때 진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지압을 하거나 바늘로 손가락을 따기도 해요. 손가락을 따는 민간요법은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서 피를 빼는 치료법인데 감염 위험도 있고 해서 요즘은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 편이에요. 그냥 소화제를 먹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고 동글동글하게 환으로 만든 한방 소화제를 선호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병에는 한방약을 거의 안 먹는데 소화가 안 될 때는 한방약을 자주 먹어요. 한방약은 한의학에서 쓰는 약을 말하는데 한의학은 한국의 고유한 전통 의학을 말해요. 요즘 인기 많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 한의원이 나오잖아요. 한의원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주는 약을 한방약 또는 한약이라고 하는데 소화제 같은 기본적인 약들은 약국에서도 팔고 있어요. 물론 약국에서 가장 흔한 소화제는 알약으로 된 것과 물약으로 된 액상소화제 이 두 가지일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약의 형태죠? 요즘은 약국에 소화제를 사러 가면 알약하고 액상소화제를 함께 먹으라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약사가 손님에게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국어 초급 때 높임말을 배우면서 있다의 높임말은 계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높임말은 시를 넣어서 가다는 가시다, 보다는 보시다 이렇게 바꾸는데 있다, 먹다, 자다 같은 몇 가지 단어들은 예외로 배웠잖아요. 있다는 계시다, 먹다는 드시다, 자다는 주무시다 이렇게요. 그런데 사실 있다의 높임말은 계시다도 되고 있으시다도 돼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일 때는 계시다를 쓰고 간접적으로 높일 때는 있으시다를 써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집에 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높임 표현으로 바꾸면 할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다 이렇게 되죠? 할아버지처럼 높여야 할 대상이 문장의 주어일 때는 계시다를 써서 직접적으로 높여요. 그런데 문장의 주어가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어떤 것을 높일 때는 있으시다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는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동차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즉 소유물이에요. 이 소유물을 높일 때는 계시다를 쓰지 않고 있으시다를 사용해서 할아버지께서는 자동차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해요. 그래서 대화에서도 약사가 손님에게 찾는 거 계세요? 라고 하지 않고 찾는 거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손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손님이 찾는 물건을 높이는 거니까요. 한국어의 높임말이 참 어렵죠?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살 때 어떤 대화를 하는지 살펴봤어요. 보통 이렇게 손님이 먼저 필요한 약을 말하고 약사가 간단히 증상을 물어본 다음 적절한 약을 추천해줘요. 손님이 특별히 찾는 약이 있으면 그걸 약사에게 바로 이야기해도 되고요. 오늘 에피소드가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